6시에요?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298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 시내는 수요일인데 오늘 쉬는 날 아니죠? 차가 되게 많던데. 무슨 오늘 내일 쉬는 날인가 할 정도로 차가 되게 많더라고요. 날씨도 딱 시원하니 골프 치기 좋은 그 날씨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골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바쁘시더라고요. 네. 오늘 백만장자 시크릿 233페이지 233페이지 나갈 차례입니다. 중간에 어제 두려움, 의심, 걱정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것만 없애면 뭐 엄청나죠. 그냥 이게 제일 크거든요. 삶에. 예. 그래서 두려움, 의심, 걱정을 없애야 되는 거. 그래서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에도 걸림돌이 된다. 그렇죠. 성공하는데 두려움이 있으면 또 안 될 것이고 두려움 때문에 막 뭔가 문제를 막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가는데 장애물이 두려움 때문에 장애물이 생겨요. 나의 생각 때문에. 근데 그 장애물이 딴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 때문에.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부자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래도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많고 적고가 아니라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뭐가 생겨요? 핑계가 생기죠. 핑계가 생기는 거야. 합리적으로 뭔가를 자꾸 이야기를 해내요. 근데 이제 자꾸 공부하다 보면 이분이 두려워서 이렇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공부하다 보면은요. 관찰자 의식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느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지게 돼요. 그게 관찰자 입장.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구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보면서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게 선생님은 두려움이 그럼 안 계신가? 굉장히 좀 뭔가 3살 이전의 사건을 찾으면서 순간 이게 엄마로부터 비롯된 게 50평생 힘들게 살았구나.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의처증이나 뭐 알코올 중독자셨으니까. 근데 그게 완전히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형이 되신 거거든요. 변형이 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싹 변형된 게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으신 거냐고 그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있다고 있는데 빨리 각성이 되시는 거죠. 뭔가 딱 있는데 빨리 각성이 되고 우리는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헷갈리는 게 되게 많았어요. 공부하면서. 눈치가 되게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저희 집에 있어요. 몇 단 엄청난 눈치 굉장히 빠르신 분이 있거든요. 처음에 헷갈리는 거. 저 사람은 눈치가 빠른 게 의식이 높은 건가? 눈치가 빠른 게 의식이 높아서 아는 건가? 뭐 이런 게 이제 헷갈렸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제 그게 눈치가 빠른 건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으니까 눈치를 엄청 보다 보니까 눈치가 이제 빨라지는 거예요. 너무 눈치가 너무 없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있어도 그게 인제 너무 인제 있는 거 자체가 이제 그 눈치 보면서 세상을 밖을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인제 주의가 밖으로 가 있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 감정이 어떻고 내 느낌이 어떤지 그러니까 나를 봐야 되거든요. 성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거잖아요. 행복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눈치라는 거는 이제 밖으로 눈치가 빠르신 눈치가 빠른 거와 의식이 높은 거 의식은 내면을 보면서 각성해서 내가 내 의식을 보는 거와 틀리다라는 거. 이것도 다 눈치도 두려움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그것도 헷갈렸죠. 저희 집에 엄청 눈치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 계세요. 아주 센 분이 계세요. 눈치하면 몇 단, 100단 넘을 거예요. 그런 분이 계세요. 제 옆에. 그래서 헷갈렸는데 그게 아니구나. 밖을 보느냐 안을 보느냐. 이제 이런 것도 다 두려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성공하는 거, 행복해지는 거는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거를 찾아야 돼요. 찾아서 발표하고 그 하나하나 각성돼서 내가 실천하는 거 다 가르쳐 주셨는데 실천하는 거. 그래서 요새 이렇게 관찰자 입시 그 의식으로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막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나 자신을 보는 거죠. 근데 누구 하나만 됐다고 그래서 그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쇄적으로 왜 회오리 바람 치면서 막 연쇄적으로 주변이 막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예전에 그러셨어요 선생님이요. 이 장 안에만 있으면 같이 이게 휩쓸려서 좋아지는 거죠. 휩쓸려서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휩쓸려서 우리 그 막 공부 안 하는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막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의식이 높아지는 어떤 이 에너지 장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뭔가 인제 좋아지게 되는 거죠. 좋아지는데 내가 각성이 되는 거, 내가 과거의 사건을 찾아서 질문하고 발표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밤늦게 이제 누군가하고 미팅을 했는데 인제 오랫동안 수업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세요. 아시는데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인제 미팅을 하면서 저도 제가 각성이 되고 근데 각성이 되고 또 인제 아시는데 실천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시면서 실천 안 하는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미팅을 또 인제 이렇게 통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데 행동 안 하는 거. 그쵸. 미세한 어떤 그런 부분들 알긴 아는 거예요. 어제는 얘기하다가 어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좀 '시간이 더 쓰인다. 너무 아직 시간이 좀 짧아서 아직은 아니다.' 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제 시간의 개념을 잡고 1,000,000원 버는 거나 1,000,000원 버는 거나 1억 버는 거나 10억 버는 거나 우주에서는 똑같다 그랬거든요 선생님이요. 똑같고 시간의 어떤 똑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나는 요만큼은 1,000,000원은 버는 건 쉬워. 1,000,000원은 쪼끔 힘들 것 같아. 시간이 걸려. 1억은 너무 멀어. 이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건데 그냥 맘먹고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자기 암시를 자꾸 하다 보니까 '아 그래. 우주에서는 원하는 거 그냥 준다 그랬지. 그냥 준다 그랬지.' 하고 뭐 뭔가 자꾸 암시가 되니까 세뇌가 되는 거죠. 좋은 세뇌. 내 원래 본체가 이렇다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한계지였던 거에서 무한대로의 어떤 그 생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크릿도 가시는 거 7월 10일, 11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시크릿 가셔서 내 본체 자체가 한계가 없다는 거, 무한대라는 거 근데 그런 거를 알아서 내가 실천해서 미세한 것들을 이루고 사소한 것도 막 이루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큰 것도 인제 막 점점 이루시겠죠? 이루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크릿을 이 2달에 한 번씩 하고 요번에는 3 주간 밀려 있어요. 그 인제 장소가 이제 여름 인제 뭐가 인제 일이 있어서 이제 7월 10일 11 일로 됐는데 사이사이에 나의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내가 보면 훨씬 더 쉬워지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안 하는 거는 또 모르시겠지만 또 더 모르시겠지만 듣고 있는 거와 발표하는 거 이런 거 다 다르다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발표해야 돼요. 다 내가 뭔가 하려고 원하는 목표를 다 적어 보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행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변에 누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다 적어야 되잖아요. 적어서 왜 그런지 각성해서. 그거를 내 문제를 계속 해결을 계속하시는 분 있어요. 진짜 너무 신기하죠. 요새 어떤 분이요. 막 관찰자 의식에서는 되게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있잖아요. 3 번을 다 들으면서요. 남들이 들으면 이렇게 들으면 비슷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뭐 또 질문을 하시네. 인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도 계속 그러면 인제 좀 짧게 얘기를 해 주세요, 선생님이요. 계속 매주 한 주에 3 번씩 질문을 하시니까 짧게 얘기를 해 주시면 입이 이만큼 남아요 처음에는. 짧게 얘기해 준다고. "심술이 이렇게 나서 왜 이렇게 나한테는 쬐끔 얘기해 주지?" 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그래도 계속 입이 나와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무의식에서 느끼는 게
감정은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느낌과 사건으로부터 해서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어떨 땐 느낌을 알면서 그냥 느낌을 지켜보고 있을 때가 있는데 요새는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느낌에서 빨리빨리 벗어나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제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느낌과 이 사건으로 3살 이전의 사건으로 비롯된 거 다 어디 있다고요? 엄마하고의 관계가 있다 그랬거든요. 아유 엄마랑 그거 해결 안 하면은요 여기 잘 열심히 들어오시다가 안 들어오시는 분이 지금 계신데 이분 있잖아요. 아픈 거예요. 또 아파. 예전에 아팠거든요. 아파 가지고 수술까지 또 했는데 또 아파. 이명이 걸려 가지고 앞에는 보는데 옆을 이걸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 하고 근데 지금 막 더 아프려고 그래. "으이구 엄마랑 해결할래 안 할래?" 내가 막 인제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 주는 것 같아. 아니에요. 잘못 본인이 어릴 때 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할 뿐이지 밖에서는 인정하고 안 하고 없다니까는요. 내가 그런다는 거니까 내가. 나 혼자 그러는 거라는 거를 저도 한 번씩 빠지죠. 저 엄마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저도 할 겁니다. 되지 않았어요 하는 것보다 할 겁니다. 네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엄마에 대한 3살 이전의 사건에 가족하고의 형성되었던 모든 그 신념 체계가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상황들이.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엄마에 대한 어떤 그냥 애증의 관계, 엄청나게 애증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또 아픈 거예요. 근데 자꾸 아직도 젊었는데 자꾸 아프게 하면 자꾸 어떻게 이 몸도 자꾸 쓰다쓰다.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제발 엄마하고 좀 풀어라." 그랬더니 엄마가 더 화났다고 요새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질문하고 엄마한테 인제 무서워진 거야. 그래서 엄마를 진짜 버리지도 못하고 엄마가 무서워지는 걸 큰 소리도 못 치면서 아직 예? 그렇게까지도 아직 안 됐으면서 큰 소리 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더 강해지지도 않았으면서 자꾸 엄마한테 무서워하면서 또 해결도 못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랑 가서 맞부딪히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엄마에 대한 어떤 내 생각을 바꾸는 거고 감정, 느낌, 사건을 다시 찾아서 이걸 정리가 되어야 내 마음에서 뭔가 편안해져야지만 완전히 편안해진 상태에서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좀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몸을 또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아이고 내가 이제 할당량도 못하고 말이야. 강의도 못하겠다.' 하고 말이야.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막 있는데 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뭔가 거부를 하잖아요. 그 인제 뭔가 선생님 그다음에 사업을 한다면 사업에 제일 뭔가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막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내가 부딪히는 마음 '저 사람들이 이상해.'라고 보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업도 안 되고 행복해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인제 '아닐 건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100% 엄마 말을 다 잘 듣는 척하면서 속에서는 아닌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래도 맞을 거야. 그래도 맞을 거야. 하기 싫어. 근데 하기 싫은데 맞을 거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따라가고 계속 이탈하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거. 그래야 내가 부자도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폐가 있나요? 여기 어떤 또 6 학년 어떤 언니분 계세요. 요새 되게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또 계시거든요. 되게 요새 여기저기서 막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막 나타나는데 되게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초대도 잘하고 잘하세요?" 그러면 "아유 제가요 여기저기 다 가 봤는데요." 여기저기 다 가본 건 아니지만 그전에 뭐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만큼 이렇게 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쇼부 봐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정말 제일 쉽고 정말 빠르게
어쩌다 한번 듣는다고 해서 이게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3 달에 한 번 뭐 5 달에 한 번, 6 개월에 한 번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요. 매주, 매주.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참 인제 대단하신 게 1 년에 명절 때와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회사에서 인제 여행을 갈 때 빼고는 수업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때문에 각성하라고.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지금은 사업을 안 하세요. 근데 사업을 하실 때 그 전라도에 가시면서 너무 피곤해서 조시다가 차 사고 교통사고 나서 갈비뼈가 나가신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갈비뼈를 움켜쥐고 수업을 했었던 안 쉬세요. 개인적인 일로는 안 쉬세요.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어떤 각성되지 않으면 순간 에고가 치고 올라오니까 그 에고를 계속 이렇게 저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깨어날 수 있게 자꾸 하시는 게 요새는 인제 일 주일에 3 번씩을 계속 해 주시지만 진짜 명절 때 차가 막히거나 뭐 요새야 뭐 진짜 명절 당일날 아닌 다음에는 줌으로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도 하잖아요, 명절 때는. 명절 때도 합니다. 예, 시크릿 뒷날만 못 하고 계속 인제 하거든요. 하는데 선생님은 진짜 줌 아니라 옛날엔 다니실 때도 갈비뼈가 부러져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그 나의 어떤 그 가짜 나, 에고, 감정이 더 튀어 올라와서 나라고 설치잖아요. 그 부분을 인제 이렇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두려워도 행동을 계속 하느냐, 두려워서 안 하고 핑계 대고 숨어 버리느냐. 이제 그런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주 듣는 거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잔 제퍼스는 "두려움을 느껴라. 그래도 계속하라." 어 그러니까 수잔 제퍼스라는 분이 "두려움을 느껴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무의식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느끼고 있는지 안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를 지적하고 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저지르는 실수래요. 뭐예요? 두려움이 진정되거나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행동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끝내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진정되거나 사라질 때까지. 두려움이 있다는 것조차 아는지가 일차적인 거야.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나? 왜 그러고 있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분노도 두려움인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화가 났어 이미. 그랬는데 그것도 다 두려움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열등감도 다 뭐예요? 두려움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지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지키는 것도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200 이하에서 느껴지는 거는 두려움 때문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런 감정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끝내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우리 세미나에서는 진정한 전사라면 두려움이라는 코브라를 길들여야 한다. 두려움을 길들여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코브라는 죽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코브라를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코브라를 피해 도망치라는 것도 아니고 코브라를 길들여라. 여기서는 코브라를 인제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길들이라 그랬는데 이제 두려움 저희는 선생님은 길들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길들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결국은 두려운 거는 어떤 게 두려우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보면 어떤 게 왜 두려울까? 내가 혼자 있고 외롭고 쓸쓸한 거를 싫어해. 그거는 또 뭐예요? 혼자 있고 외로운 거를 인제 어제도 미팅하는데 되게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혼자도 막 모르는 데를 막 상가 쪽에 막 다니시면서 성과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막 뭔가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 것도 인제 잘해요. "혼자 잘 있어요, 잘 있어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제 혼자 있으면서 외롭고 쓸쓸한지 뭔가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뭔가 그 속에서 외롭다, 외로운데 싫다, 싫으면 외로운 게 좋으면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게 그냥 편안하다.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있는 게 편안할 수 있는데 혼자 있는 게 이상하게 쓸쓸하고 느낌이 안 좋아. 이거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느낌이 좋다 안 좋다가 있잖아요.
혼자 있는 건 있는 거야. 근데 좋다 안 좋다가 있어요. 그럴 때 인제 안 좋다일 때는 '왜 안 좋지? 뭐 때문에 그렇지? 뭐 때문에 그렇지?'라고 딱 볼 때 인제 외롭고 혼자 있어. 혼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다가 혼자 뭔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질 것 같아. 죽음하고 계속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다 모든 것들은 200 이하에서 느끼는 모든 것, 자존심도 뭐예요? 내가 나를 내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쵸.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죽을 날은 정해져서 온대요,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날 때 죽는 날은 다 정해져서 온다. 그래서 뭐 일찍 젊었는데 더 일찍 가는 거는 진짜 정해져 있지가 않지만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다 두려움은 죽을까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정해진 날 죽을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때가 되면 죽을 텐데 미리 죽을까 봐 하고 막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 그래서 이 길들이는 것보다 죽음이라는 거는 환상이고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죽음은 때가 되면 알아서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는 미리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라. 그럴 필요가 없다. 성공한 부자들은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이거를 죽지 않는다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느끼기를 해서 사라지게도 하고 느끼게 할 때 사라지게 할 때 또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 내려놓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의심이 고개를 쳐들고 불안감이 생긴 차 쳐들고 불안감이 생긴다. 의심도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단지 이런 감정에 방해받지 않을 뿐이다. 이런 감정에 방해받지 않고 부자들은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의심, 불안을 느끼다가 그런 감정에 가로막힌다. 그런 감정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한 게 집안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두려운데 두려워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자꾸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부딪혀 보고 막 그러면 내 감정이 두려움에서 있는지 욕망을 하고 있는지 뭔가 막 이런 것들이 흔들림이 내가 인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했을 때 나의 에너지의 움직임을 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내가 문제를 내 안에서의 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데 두려워도 의심스러워도 걱정이 되더라도 불안해도 불편하더라도 내키지 않더라도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내키지 않아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쵸. 숨어서 가만히 집 안에 있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는 두려움을 몰라요. 정해진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에너지가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태어난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난 것 자체가 내가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 의식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몰라서 되는 거야? 아는 거예요? 알아야죠. 왜 사는지 몰라요? 알아야죠. 의식 성장하려고. 그쵸? 의식 성장하려고 행복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먹고 그냥 어릴 때는 그냥 학교 다니려고 태어났는지 그쵸? 그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돈 많이 벌려고 태어났는지 돈 많이 벌려면 먹고 사는 거 해결하려고 태어났는 건지 모르죠. 근데 인제 궁극적으로 뭔가 점점 보면 여러분들이 의식 성장하려고 태어났다는 거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 태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행복한지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안에만 나는 가만히 있는 거 했던 거 그냥 했을 땐 모르죠. 자꾸 밖으로 행동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시애틀에서 저녁 세미나를 할 때나 세미나가 끝나갈 무렵에 나는 밴쿠버에서 열리는 3일 일정의 훈련 강좌를 소개했다. 어느 한 사람이 일어서더니 말했다. 내가 아는 사람 10명이 그 강좌를 들었는데 아주 만족스러워했어요. 전보다 10배는 더 행복해졌고 경제적인 성공을 향해 달리고 있죠. 모두들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해요. 시애틀에서 하면 저도 꼭 참석할 텐데 아쉽습니다. 나는 우선 감사를 표하고 나서 그에게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내가 말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가 물었다. 그게 뭐죠? 지금 파산 상태시군요. 그 후에 내가 그의 현재 재정 상태를 물어보자 그는 부끄러워하며 중얼거렸다. 별로 안 좋아요. 나는 그 정도가 아닐 거라고 대꾸했다. 그리고는 강의실에 울릴 정도로 크게 소리쳤다. 3시간 걸리는 거리라서 3시간 비행기를 타야 해서 사흘이 걸릴 거라서 당신에게 필요한 일,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면 또 어떤 것들이 당신을 가로막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모든 게 다 가로막겠죠. 뭐든지 장애물일 겁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10명의 강좌를 들어서 되게 만족스러워했고 다 행복해졌다. 그쵸? 근데 뭐예요? 근데 자기들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예요? 여기 가까운 곳에서 하면 참석을 하겠다. 멀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다면, 내가 진짜 필요하다면 달려가겠죠. 돈이 없어서 저는 못 가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너무 멀어서 못 가요. 누가 말려서 못 가요. 특히 많이 핑계 대시는 게 뭐야? 남편이 말려요. 애들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 아직도 안 해보셨나요? 남편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거. 예? 엄마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고 아이들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거 아직 경험 안 해보셨나요? 연세들이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으면 저는 30살부터 내가 내 인생은 내가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아직도 엄마에 대한 걸 다 해결을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하는 데는 그래도 엄청나게 아직 이게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내가 두려워서 내가 한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한계를 두고 요만큼 내가 두려움에서 그냥 있을래.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125 욕망이 생겨요.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또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또 뭐예요? 하고자 하는 게 생기는데 150의 분노가 생기죠. 안 되죠. 바라는 마음이 많아서. 바라는 마음이 많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라는 걸 자꾸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바라는 게 많죠. 저도 내려놓는다고 해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하죠. 또 내려놓고 그래 바라는 거 내려놓자 내려놓자 아들한테도 내려놓고 내려놓자 내려놓자 하는데 삶이 그냥 모든 게 아들이니까 이래야 되고 나한테 뭔가 남편이니까 나한테 이래야 되고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기준이. 그 기준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의식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가 용기를 내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면서 수용을 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이게 내가 이 의식의 높이를 높이 갔을 때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 다 있어요. 이렇게 싸게 자주자주 각성시켜 주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너는 이런 거야. 니네들이 이래서 그래. 그러고 막 얘기하는 거는 다 뭐예요? 내가 어릴 때 상처받은 거를 그대로 갖고 가겠다. 상처받은 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상처받은 걸 그대로 가져서 분노하면서 살겠다.
자존심 상해하면서 살겠다라는 걸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멀리까지 가서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핑계가 많은 거예요. 그쵸? 뭐 선생님이 갑자기 또 내가 두려울 때는 선생님도 좋았다 나빴다 다 그래요. 내 기분이 좋으면 선생님이 하염없이 다 좋은 것만 가르쳐 주시는 것 같고요. 다 그 모든 내 기분에 의해서 선생님이 내 편 들어서 얘기해 주나 또 내 편 안 들어주나 편 들어주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크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장애물이 가로막게 되는 나의 생각에 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내 크기가 작으니까 꿈이 작잖아요. 그럼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이 정도면 돼요. 그래요. 근데 밑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나중에는 이게 드러나게 돼 있죠. 두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내가 장애물을 문제의 크기는 누구라고요? 문제 크기가 아니라 내가 나를 한기 짓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예,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한대로의 능력이 있는 의식이다. 사랑이고 네,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각성해서 내가 이런 무한대의 능력 있는 의식이라는 거를 각성하자는 거죠. 그래서 의식 수치도 다 외우시고요. 의식 수치 다 외우셨죠? 예, 외우세요. 시험 칩니다. 그래서 네, 다 외우시고요. 네, 잠재의식 세팅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두려움에도 뭔가 행동을 해야 두려운 줄 알아집니다. 행동합시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